예, 요즘처럼 내 집 마련하기 힘든 시기가 또 있었을까 싶으실 겁니다. 정부가 20번, 30번에 가까운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집값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출까지 다 옥죄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은 커져가는 분위기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실패한 걸까요?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일단은 부동산 관련 대책이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30번에 가깝습니다. 28번인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정책 실패로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의 실패인 것이 맞고요. 원래는 이제 이 집값이 이제 상승하게 된 어떤 근본적인 계기는 뭐 정부의 정책 실패만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실제 그동안에 있었던 세계적인 어떤 저금리 기조와 거기에 발맞춘 우리나라도 굉장히 낮은 금리들이 유지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저금리 기조로 인한 어떤 집값 상승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수치적으로 본다면 한 2019년 초까지 정도는 저금리에 따라서 집값이 어느 정도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2년간의 어떤 집값 상승의 패턴들은 저금리만으로는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도 이런 고공행진은 현재 있는 정부의 28번의 그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실기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업계에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갭 투자를 투기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지금 규제 대책을 내놓은 상황인데 4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오히려 갭 투자가 더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주택 수요자들은 갭 투자를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건데 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십니까? 계속 이제 집값이 오르고 그다음에 내 집 마련이라 하는 것이 점점 어렵고요. 또 아무래도 이런 집값 상승이라든가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방향성에 대한 어떤 가속도 효과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사면 혹시 내가 뭐 요즘에 회자되는 그러한 우스갯소리로 벼락거지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점점 이제 소비자들이라든가 집을 매수하려고 계획했던 분들은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주택 가격의 현상이라든가 또 특히나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더 이상 향후에 한 4-5년 동안은 공급 물량이 대폭적으로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주택을 사거나 이렇게 시장에 뛰어드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정부가 이제 대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 규제를 통해서 그 원활하게 좀 이제 주택 자금 마련을 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은 금액으로 전세를 안고서라도 집을 어느 정도 키핑을 해놔야만 그래도 내가 시장의 어떤 그런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급한 생각들이 갭 투자를 계속 이끌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출 규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가계부채 관리는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까지 막는다 이런 비판이 지금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일부에서는 아파트 청약이 당첨됐는데 중도금도 못 낼 판이다. 전세 계약 끝났는데 전세금을 올려줄 돈이 없다. 이런 사연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 국민청원도 가고 있는 건데 대출 규제 꼭 필요한 조치로 보십니까? 저는 너무 이제 때늦은 느낌도 들고요. 타이밍상 상당히 그 시기적으로 좀 안 좋은 시점에 이런 대출 규제가 전면적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고가 주택이라든가 비싼 집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약 한 2년 전부터 대출을 내어서 집을 사기가 원래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고가 주택이라든가 집값이 어느 정도 비싼 주택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가 대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어떤 대출 정책 그러니까 규제라든가 이런 어떤 그 총량제의 어떤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그 집값을 갖다가 견인했고 그동안 고가의 주택을 거래했던 그런 분들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서민들을 오히려 옥죄기를 하는 그러니까 규제가 투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무리하게 그 주택 가격을 올리는 사람들보다는 막 인제 어렵게 청약에 당첨된 분들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거기에서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을 막아 버리면서 오히려 대출 규제가 더 자금 여력이 그 어려운 서민들을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현재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급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긴 한데 이게 당장 나타날 수 있는 물량이 아니다 보니까 바로 지금 시장에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울은 더더욱이나 지금 집지을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규제 확 풀어갖고 공급 늘리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실제로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잠깐 정리를 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금융 규제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세 규제를 통해서 보유세와 그다음에 거래세를 올림으로 인해서 뭐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런 규제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신규 주택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신규 주택이 될 예정인 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도 어느 정도 옥죄기를 통해서 뭐 신규 주택이 되는 것을 좀 제어함에 따라서 주택 가격을 선도하는 어떤 새 아파트에 대한 그런 선제적인 규제를 하는 형태로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발맞춰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좀 상계 신도시 같은 그런 뭐 약 한 40만 가구가 수도권에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러한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 달에 이제 최초로 이제 사전 분양을 3천 세대 가까이 했는데, 올해 7월에 사전 청약을 통해서 공급한다라고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주택마저도 한 2년 뒤에 이제 본청약이 들어가고요. 2년 뒤에 본청약이 들어갔을 때 착공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올해 7월 달에 축하를 받으면서 사전청약에 당첨이 됐지만 2026년 이후에나 실제로 입주할 물리적인 집이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상계 신도시도 약간 좀 시간은 좀 멀고 좀 먼 일이고, 뭐 그러면은 이제 직주 근접한 지역에 출퇴근이 가능하고 나의 직장과 가까운 거리에서 뭔가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역시 재개발 재건축뿐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안전진단 강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제약 조건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추진을 이미 했던 단지들이야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시작을 해서 깔끔하게 이제 도시 지역에 아마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의지들도 꺾여 있는 상태여서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역시 직주 근접한 지역의 주택 공급들은 상당히 좀 어렵게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현재는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세금 올려갖고 매물 출회를 좀 유도를 했는데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지금 증여를 택하다 보니까 물량 잠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선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좀 완화하거나 좀 폐지해보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 전에 이제 뭐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컨트롤 타워가 되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이제 홍 부총리께서 뭐 시장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든가 현장을 갖다 조사한다고 해서 뭐 일선 어떤 중개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가는 그런 이벤트가 좀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정부의 정책들이 잘 약발이 먹히지 않으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는데, 뭐 지역에 있고 현장에 있는 뭐 중개사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을 만나봤을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들은 말씀하신 대로 양도세 한시적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시장에 어떤 그런 물량을 좀 쏟아낼 수 있게끔 해서 너무 좀 매물이 없어서 매도자 우위 시장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좀 약간 무게추를 좀 어느 정도 좀 다르게 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경제수장의 어떤 입장은 그러한 어떤 거래세 완화라든가 양도세 일시적인 어떤 그런 한시적 유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그런 어떤 효과가 이제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공급이 부족하고 이사할 집이 없고 들어갈 집이 없고 살 수 있는 집이 없다라고 한다면, 역시 앞서 뭐 질문하신 대로 뭐 실제 이제 집을 지으면 역시 이제 제대로 된 공급이 되긴 하지만, 그러한 어떤 집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실제 입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른 측면의 공급들이 분명히 필요한 어떤 검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 같이 공급을 지어서 공급할 수 없다면 기존에 이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라든가, 특히 이제 뭐 3주택, 4주택 같은 경우엔 그렇지만 최소한 2주택자 경우 정도라도 양도세 같은 것들을 장기 보유한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지금보다는 훨씬 전향적으로 좀 완화해 준다면 시장의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매물이 좀 쏟아짐에 따라서
오히려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면 매수자들은 이제 그렇게 되면 빨리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되고 이런 현상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매물이 나오지 않는 정책들을 계속 견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년 3월에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고요. 지금 후보들은 부동산 공약을 저마다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뭐 꾸준한 어떤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기조를 유지를 하고 견지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장에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뾰족한 것들이 없다면 한시적으로나마 그러니까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물량들을 시장에 쏟아지게 하는 또 다른 방식의 공급이라든가 그다음에 거래세 완화라든가 양도세 뭐 한시적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택 가격을 빨리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다 보면 더 이상의 이제 근로 의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떨어뜨리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그런 주택 정책에 대한 신뢰들이 국민들한테 계속 떨어지게 되니까 한시 앞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속히 생각을 해보고 실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